예, 강상구 시사콕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당정 관계부터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당내 현안들까지 여기저기 얽힌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치고수 우상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곧바로 네.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폭로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혜경 씨도 공천 녹취에 여사가 명태균 고마워서 김영선 공천 줬다는 언급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명태균 씨 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실 해명이 예, 대통령과 딱 두 번 만났고, 네, 이건 허풍쟁이다. 네, 이 사람은 뭐 특별히 우리가 의지한 바 없다. 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곧바로 이제 이준석 당 대표와도 같이 만난 적이 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심지어 김종인 그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데 차에 동승해서 데려간 적이 있다. 예, 맞습니다. 뭐 가져간 이 두 번 만났다는 저 해명이 무색할 정도로 예, 최소한 본인들이 확인해 준 것만 해도 4번 이상 만난 것이 확인됐고요. 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거짓 해명을 한 사람들은 예,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항상 의혹 제기하거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부터 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못된 해명은 그냥 침묵보다 못하다. 안 하는 게 낫다.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해명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로 보면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소위 핵심 고위 관계자라는 게 정진석 네. 비서실장이다. 이 사람이 네. 해명한 거다. 하면서 둘이 티격태격한 적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은 알 수 없죠.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물어봤겠죠. 해외에 있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아니 명태균이라는 자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네. 했을 때에 명태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이 그거 저기 여사한테 물어보고 알아서 해명하시오라고 했을 거고 예, 그러면 두 번 만났다고 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커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 이런 식이에요. 아,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아, 거짓말을 매일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히 뭐 본물 터진 것처럼 각종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경남을 근거로 한 정치 컨설턴트,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도 운영하면서 기획을 하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조언하면서 일감을 따가지고 그걸로 돈을 먹고 사는, 네, 그러면서 정치 영향력 확보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죠. 예, 접근을 해서 상당한 여론조사 등 컨설팅을 해주고 예, 거기에 상당히 의지하게 만드는 이후에 예, 나중에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해준 대가로 또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고 예,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 뭐 광역의원 등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받고. 받고.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삼각구도의 주고받은 대가성이 다 확인된 사건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이제 어떻게 더 전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죠. 아, 예. 네. 아하.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반적으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뭐 비판이 많고 이러니까 11월 중순에 제2부속실을 출범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한데. 지금에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올해 초에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예, 대통령 메시지 중에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있었죠. 그게 4월 선거잖아요. 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 6개월이 되도록 예, 제2부속실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몇 월 달에 만든대요? 11월 중순입니다. 이게 또 한 달이 더 걸려. 그래도 해를 넘기지 않은 게 어딘가. 지금까지 이 부속실 왜 못 만들었을까요? 예, 왜 못 만들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항한 거죠. 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실에
공간이 없다. 예. 예, 공간이 없다고 해명하면 총무비서관 사퇴시켜야 돼요. 야, 그렇죠. 이걸 공간 만드는 건요 이틀이면 만들어요. 아니 변명 중에 가장 하급 변명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기구를 만들었더니 사무실이 없어서요. 사무실이 없어? 대통령 영부인이 지금 넘버원인데 예.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는데 그걸 못 만들어? 그러니까요. 8명 되는 십상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대통령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저항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김건희 여사가 저항하면 6개월 동안 공간도 못 만들고 제2부속실도 못 만들어. 아.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부속실에 공간이 없으면 예. 제2부속실장부터 발표를 해요. 아. 인사부터. 어떻게 합니까? 공간은 나중에 하더라도. 아. 활동을 하게 될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 공간이 없으면 회의실이라도 쓰게 해요. 예. 그러니까 기구부터 만드는 거죠. 원래 예. 책임자부터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했잖아요. 예. 11월 중순에 만든다. 아, 그걸 왜 11월 중순까지 미뤄요? 부속실장 발표는 오늘이라도 할 수 있어. 공간 찾는 김건희 여사한테 네가 원하는 사람 해줄게. 얘기해봐. 예. 본인이 원하는 사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중에 그 십상시 중에 한 명을 부속실장을 만들면 돼요. 예. 안 하잖아요.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직도 날짜만 미룬 저항한다. 거, 날짜만 미룬 거죠. 네. 근데 제2부속실을 만들면 제가 얼핏 든 생각은 공개 활동하지 마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제2부속실을 만들면 그거는 뭐 공개 활동이 좀 줄어들더라도 정식으로 공개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대통령 부인의 공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할 건 해야 그러면 된다. 저 해외 정상들과 만났는데 예. 그 정상은 부인이 왔는데 예. 우리는 부인이 안 나가야 돼요? 그때는 나가야죠. 그럼 공개 활동이잖아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예. 공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어떤 공개 활동으로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의논하는 것이 제2부속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논의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하여 논의할 기구가 없어요. 예, 예.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피하는 거예요. 예. 제2부속실이 만들어지면 제2부속실장이 책임지고 그걸 해야 돼요. 아. 여사님, 공개적 활동은 이것만 하시고 이거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시고 예. 마포대교는 앞으로 절대 가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2부속실이 하는 일이고요. 예. 제2부속실이 생기면 어떤 일이냐면 대통령 영부인의 일정을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무슨 소리냐? 브리핑을 한다.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투명성을 강화시켜 주는 거고 예. 그 활동을 의논할 때 거기에 대한 의전, 관련된 예산 이것들을 숨김없이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은 다 숨겨져 있어 갖고요. 예. 이 사람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서 어디 예산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분은 그동안 구속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국정의 뭐 전반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의 국정 개입을 최소화하려면 제2부속실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아, 이분이 왜 6개월간 저항했겠어요?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그리고 구속받고 제약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네. 멋대로 하고 싶은데. 네, 네. 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얘기를 초반에 해주시면서 대통령실 얘기도 계속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실 대응이 계속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서실의 역할 못해서 그런 걸 텐데 요 핵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과의 관계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원래 정진석 비서실장이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정진석 이 실장은 어떤 게 있냐면 충청권 대망론 굉장히 꽂혀 있는 분이에요. 아. 이분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예, 이분이 계속 추진했던 것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원내대표 때 예.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아, 반기문이 충청도권 아닙니까? 충청도. 네. 네. 이분이 공주 사람이고 JP 때문에 정계 데뷔하신 분이고 예, 예. 저한테도 그랬어요. 맨날 경상도 호남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충청도도 충청도도 좀. 해야 된다고. 아, 저는 동의했어요. 예. 강원도도 한번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충청도 연고자로 본 것 같고 아, 또 그래요? 유력한 대권 후보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예. 지금 비서실장 돼가고 난감한 거 보십시오. 여사에게 물어보면 거짓 해명을 해줘서 예. 해명을 하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이 상하잖아요. 예, 그렇죠. 창피해서 어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 기자 출신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팩트가 틀린 얘기를 하고 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예. 그래도 기자 출신, 한국일보 출신 아닙니까? 예. 대통령은 부인을 컨트롤을 못해. 컨트롤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네.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이러한 참모들의 조언을 전달해서 관철할 능력이 없어. 예. 비서실장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일 핵심 테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건데
부인은 말을 안 들고 그 부인과 남편이 말이 안 통하고 자기한테는 거짓 해명을 알려줘서 거짓 해명하게 하고 정진석 실장 지금 마음은 당장 때려치고 싶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실제로 건강 이상설을 답답할 것 같네요. 건강 이상설을 흘리면서 예.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가 흘러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 나 같으면 금방 그만둬요. 지금 뭐 비서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예. 7-8명의 비서가 행정관을 끼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부처에게 지시를 다 했다면 예. 비서실장은 허수아비 아니에요. 그렇죠. 뭐하러 그 네. 자리에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나는 허수아비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는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자리를 지키고 있기가 정진석 힘들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가끔 욱하는 건 있어서 사람이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저하고 탄핵할 때 네. 합을 잘 맞췄는데 내 생각에는 빨리 그만두세요. 나오시는데 거기서 왜 망신당하고 있어? 자, 아유, 정진석 예. 비서실장님 예. 그만두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니 뭐 책임을 지르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네. 같이 망가져. 아, 같이 망가지니까. 내가 사람 괜찮은 분인데 예. 그만 망가지고. 예.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여사도 네. 말을 안 듣고 대통령도 아무런 무능력한데 네. 거기서 비서실장 할 수 있는 일이야. 비서실장의 힘은 대통령의 힘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두루두루 뭐 여러 가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정도 급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 명태균 씨를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 이것저것 또 참고를 했다. 예. 뭐 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내용이 꽤 들을만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양반이 아주 허당은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예. 예. 그 다음에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름이 나오는 홍준표, 뭐 오세훈, 이준석 이런 분들은 이야기는 들었으나 예. 특별한 대가성, 그러니까 그거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뭘 도움을 주고 그런 일은 없어 보여요. 예. 제가 주목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문제가 생겼을 때 발을 빼다가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서운할 것 같다. 예. 제가 쉼히 보다가 저 워딩을 보면서 도움 받았구만. 아. 도움 받았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요구한 걸 안 받아줬구만. 아. 그러니까 본인은 서운할 수 있겠다라고 아. 얘기하고 그 후에 근거 없는 얘기라면 고발하겠다. 예. 그러니까 협박과 미안한 마음을 같이 전달했어요. 아. 그건 뭐냐면 나와 관련된 건 좀 얘기 좀 하지 말아줘. 그런 얘기군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 우상호 의원님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돈 받은 것 같은데. 도움을 받았죠. 아, 도움을 받았다. 돈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을 돈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좀 방금 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네. 아니, 이거다. 도움. 도움을 받았다. 예, 도움을 알겠습니다. 받았는데 정치적 도움을 받았는데 예. 그 도움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은 거죠. 아, 그러면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죠. 그렇죠. 확실하죠.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죠. 거래 관계가 아니죠. 확실해요. 예, 네. 이거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당의 공천에 개입해서 예.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예, 공천 개입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선고 받았었고요. 네. 예. 그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영부인 의혹이 국정농단으로 정말 판단이 되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2016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째서 그런지. 현재 헌법과 법률이 정해 있는 탄핵 사유는 예.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범한 헌법 위반 사례와 예. 명백한 아주 심각한 위법 사례에 예. 대해서만 아, 그렇습니까? 탄핵을 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 부인이 한 위법 사례는 예.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헌법도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이런 부인이 이렇게까지 이런 할 대통령 거라고는? 부인이 나타날 거라고는 그러니까요. 단군 이래로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측천부 이후에 처음 안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굉장히 오랜만에 이 처음이네요. 정도까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대통령 부인은 예. 처음 봐요. 아. 보통은 남편을 자문을 해주거나 예.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고 민심을 전달해요. 예.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땐 직접 직접. 예. 그렇죠. 그 마포대교 현장에서 예, 예. 보여지는 사진의 그 상징성은 예.
저건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아, 다 나서는 거예요. 예, 예, 이분의 말대로 하면 남편은 자기보다는 무능하고 예, 그렇죠. 정치적 감각도 없기 때문에 예,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고요. 예. 공동정권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틀림없이 하고 있어요. 자신과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근데 무능한 대통령을 보좌해서 예, 자기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국정농단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탄핵으로 갈 수는 없다. 자, 이거 하는 봅시오. 것이죠. 첫 번째, 예,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요? 공천 개입은 국정이 아닙니다. 아, 예, 그렇죠. 정치 개입이에요. 예, 정치 개입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아니에요. 예, 표현을 잘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정치 개입한 걸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하길래 저건 국정농단이 아닌데 국정농단은 네, 최순실은 예, 인사에 관여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관하고 차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고요. 예, 두 번째 특정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미쳤어요. 예, 예산을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건 국정이에요. 예, 그래서 국정농단인 거예요. 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3자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만약에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김건희 여사가 예, 그 7, 8명의 비서관 행정관을 통해서 정부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국정농단이에요. 네,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제3자가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국정농단이에요. 네, 그거는 그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 거에 집중하는 거는 정치 개입과 그 대가성에 관한 네, 문제고요. 네, 여기에 여기서 불법성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건 여사의 불법성이죠. 예. 그러면 의원님, 그 조국 혁신당에서 네. 이 탄핵소추안 발의한다고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 당이 하는 일은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탄핵을 직접 주도하고 한번 국회에서 통과까지 시켜본 사람 네, 입장에서 해보셨으니까. 본다면 현재의 사안으로는 예. 탄핵 사유가 조각이 되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의혹만 있는 거죠. 예, 의혹만 사실로 있다. 확인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직접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지시를 했거나 그것에 의하여 잘못된 행위가 진행된 예. 명백한 증거가 없어요. 박근혜 때는 이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죠. 네.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너무 느낌이었는데, 예. 그러면 정말 특검이 필요하겠네요. 특검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2016년도에는 예. 박근혜 본인에 관한 특검을 한 거예요. 예. 지금은 박근혜 본인에 관한 윤석열 특검. 특검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맞습니다. 특검, 최상병 특검 예. 여기서 안 밝혀져요. 아,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죠. 저는 너무 지금 초반에 광장에서는 탄핵 얘기를 해도 좋은데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탄핵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빠르다고 봐요. 아, 아직 빠르다. 증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예. 예. 증거를 알겠습니다. 찾아내는 증거를 일을 찾는 먼저 게 하시든가. 먼저겠네요. 예. 저는 당시에 증거를 확보하고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증거를 찾는 게 먼저고 그렇죠. 지금은. 근데 증거를 찾으려면 특검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뭐 순서가 있는 거네요. 근데 특검으로 그 특검도- 가려면 예. 사실은 증거 한두 개는 터트려야 아, 특검의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특검도 윤석열 특검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특검이니까. 김건희 특검 해봤자 저게 윤석열 탄핵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자꾸 두 개 헷갈리시는데 아, 특검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특검을 말하는 건지. 김건희 특검은 해봤자 윤석열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러면 의원님은 탄핵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네. 증거가 없고 예. 만약에 이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탄핵을 시도를 목적으로 익히시네요. 특검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특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나와서 탄핵을 할 수는 있지만 탄핵을 목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특검 하자? 그럼 난 전 듣다가 탄핵을 할 거면 윤석열 특검을 해야지 왜 김건희 특검을 해? 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예, 하고 있어서 예. 제가 어지러운데 지금은 탄핵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계속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이 국정 개입 증거를 잡고 예. 또 정치 개입 증거를 잡는 데 주력하는 단계예요. 아. 예. 김건희 특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제가 다른 데서는 못 들어봤는데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봤고요. 이게 좀 잘 정리가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예. 방향을 지금 분명히 잡지 않고 하면서 지금 떠밀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할 일을 못해 지금. 아, 김건희 특검하면서 어떻게 탄핵을 해? 윤석열 걸 잡아내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도 틀림없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텐데 네. 예. 저걸 조금 못 잡아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살짝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계 인사 관련해서 파행이 거듭되는데, 자, 영부인이 수수한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라고 축소했던 박장범 9시 뉴스 앵커가 KBS 사장 후보가 됐습니다. 내부에선 KBS 사장도 V0가 정하냐 이런 탄식이 나온다고 해요. 네. 뭐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닌데 문제는 지금과처럼 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자중하라고 집권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들이박은 일은 이건 한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저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술 친구가 아니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사장을 예. 갈아치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박민. 예. 그러면 한 번 더 시켜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거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갈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박민 사장이 나와서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그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뭐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나 보죠. 근데 KBS라고 하는 조직의 전체 서열로 보면 문화일보 출신 박민이 온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예. 아니 앵커하던 박장범 기자는 한참 젊은 연조예요. 지금 사장할 급이 아니에요. 사장할 연배가 아닌데. 제가 볼 때 본부장 정도는 하고 해야지. 예.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황당한데 예. 이런 인사가 가능한 거는 모종의 이 외부에서 뭐가 신호가 가지 않았으면 KBS 이사들이 이거 할 리가 없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럼 누구요? 대통령은 박민을 밀었는데, 예? 딴 사람이 밀었다. 다른 사람이 민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술 친구를 제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진석이냐? 홍보수석이냐? 예, 다 웃음나죠? 예. 김건희서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신을 못 차려 이분은. 그러니까 지적을 받고 나서 바로 영향력을 한 번 더 보여준 거 같아요. 이분은 처벌 받아야 돼요. 처벌 예. 받아야 정신 차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해도 죄의식이 없고 공천 개입을 해도 죄의식이 없고 네. 인사 개입을 해도 죄의식이 없고 예. 이게 제가 볼 때 참 심각한 분입니다. 예. 근데 이 사실은 공영방송의 보수 정권 입김이 뭐 있었던 거는 오래된 일인데요. 최근에 보면 YTN이 증권회사 인수되고 TBS는 서울시 철수로 민간 법인으로 나앉았습니다. 방통위의 파행이야 뭐 다 워낙에 국민들이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국회 과방위 간사하셨잖아요. 최근에 이 돌아가는 상황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뭐 원래 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예. 언론인 중에 조금 더 진보적인 컬러의 분들이 전진 배치되고 예.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좀 보수적인 컬러의 언론인들이 전면에 배치되고 이런 일들은 늘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렇죠. 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후견주의를 폐지하자고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예. 제가 그때 주장했어요. 우리 주장하셨는데 개입하지 못했다. 말자 안 했더니 됐다. 그 좀 잠깐 좋은 분 하면 되지. 우리가 개입 안 하면 되지. 네. 실제로 국제적인 정책에 개별적으로 개입은 안 했어요. 그러나 네. 그래도 얘기가 통할 만한 분들이 사장이 되고 뭐 방통위원장 되고 이런데 홍보수석실 역할을 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그때 우리 정부 때 끊었어야지. 했으면. 우리 정부 때 끊었어야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아, 업본데 예. 문제는 그래도 우리는 좀 그 안에서 급이 되고 예의가 되는 언론인 출신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신경 써서. 지금은 듣보잡들이에요. 음. 나는 지금 방통위원장 대행하고 있는 김태규라는 사람은 예. 내가 이쪽 방송권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난 저분은 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대리인들, 그런 데려다 앞잡이 할 앉혔다. 사람들을 예. 아니 그 김홍일 변호사는 예. 도대체 방송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망조가 든 거죠. 네. 그래서 언론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을 언론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 방식들이 예. 이게 진짜 심각한 장악 음모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언론이 장악되느냐? 네. 그래서 그 언론이 장악돼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잘한다고 홍보가 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자기 지지율이 지금 60% 가고 있느냐? 다 허망한 집착이에요. 옆에서들 잘못된 조언들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요즘은 언론 장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많은 국민이 이미 예. 유튜브 보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사톡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시사톡. 예? 요새는 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를 음. 장악한다는 거. 그 중에서도 그 공영방송을 장악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 그런 과거의 정책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예, 쓸데없는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건 다 헛된 일입니다. 예. 지금 보세요. 법원이 연이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판정한 모든 건 무효라고 판정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은 다 무효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방송 정책이 무력화된 겁니다. 예. 이거는 뭐 그래서 효과도 없는 짓을 언론 네. 장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리 나눠주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행위는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권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예. 이거는 조사해서 이 처벌당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마칠 텐데요. 그 의원님, 그 유튜브 어떤 방송에서 당정 갈등을 두고 개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자, 어떤 이유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설명 제가 아까 한번 해주시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면담하기 전에 3대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예. 그리고 대통령은 면담에서 그걸 아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예. 그 다음에 집권당 대표가 오전 내내 직무를 거부하고 직거하고 있다가 오후에 자기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쪽은 원내대표를 쪽을 조정해서 집권당 대표가 하는 일을 발목을 잡고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이 이런 정치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우리 쪽에서는 유일하게 옛날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 거부해서 네네네. 한 달 후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네에서도 이제 허접한 친목회도 이렇게 안 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당 입장에서는 즐길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국정이 마비되겠구나. 아, 라고 하는 때문에 제가 권고를 했는데 지금 결국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이 될 텐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밀어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밀어낼 만한 힘이 이제는 당연히 없어요. 아, 이제는. 이제는 없다. 레임덕이 시작됐어요. 아, 레임덕이 집권당 시작됐다. 대표가 대통령을 들이받았는데 레임덕이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는 당이 무엇을 결정하기도 어려워요. 친한파와 친윤파가 뒤에서는 서로 욕할지 모르지만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격돌하면 이제 분당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의총도 못 열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뭐 네. 공개의총 열자는 얘기가 있긴 지금 주장이 있긴 열었다가는 했었지만 열었다가는 이제 제가 말한 개싸움이 이제 현실화될 겁니다. 근데 그건 자기들도 두려운 것이 만약에 지금 당이 분당된다 그러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면서 물밑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핵심이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유심히 본 게 오세훈 시장하고 예. 그 네 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친윤 성향도 있고 중립 성향도 있어요. 중진들이 모여서 뭘 발표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름대로 예. 뭔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건의했어요. 네. 이제 거강꾼들이 나타난 거죠. 네, 네. 그건 뭐냐면 친한파는 아니지만 그거 안 해결 안 하고서는 진짜 못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사를 또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약간 명시적으로. 중재 세력이라고 봐야 예, 돼요. 경제 세력. 근데 역시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예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지 예, 예. 그게 이제 11월 중순에 제2부속실 문제 네. 그다음에 공개적인 활동은 어느 선에서 할 건가 네. 정도에서 아마 타협이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아마 그 정도에서 탑을 그것도 안 볼 것이다. 나온다. 아이고. 그럼 뭐 매우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친윤계 의원들도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도 타진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방식이 너무 거칠고 너무 압박하는 방식이다. 그치 공세 올라고 한 거 아니냐. 예. 저런 문제일수록 은밀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조용히 처리하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의 본질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친한 친윤계 전체가 다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중에 오세훈 시장 아까 어제 중진 모임 얘기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데 이 오세훈프 정책 공약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국감장에서도 강성 이미지로 좀 변화를 했고
사람들 다 예상합니다. 유난 갈등 이후의 자리를 좀 엿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100% 이분은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나이로 보나 예. 지금 서울시장이 사선했잖아요. 네, 서울시장을 5선하고 정치를 끝내기에는 본인의 꿈은 원래 대권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에 또 때도 괜찮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보기 괜찮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이 분위기는 예, 오세훈 시장에게는 찬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십니까? 네. 그 서울-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 경선 후보셨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하고 격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나왔어도 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네, 여기 박영선 후보가 졌는데 예, 예, 제가 나왔어도 졌을 텐데 그때 분위기가 워낙 예. 우리가 좀 몰리는 분위기여서 근데 이렇게 말해야 겸손한 거 아닙니까? 좀 겸손하다고 저도- 한마디 해줘야지 그냥 아니요, 제가 지금 진행자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제가 네, 네. 너무 감탄해가지고 아, 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속으로 네. 매우 겸손하신데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행자는 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바로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서는 먹히는데 예. 아직 지방에서는 안 먹혀요. 그렇습니까? 정통 보수는 아직 오세훈 시장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합니다. 이분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예. 서울에서는 먹혀요. 서울에선 먹히지만 영남으로 가면 잘 안 먹혀요. 안 먹힌다. 근데 이런 딜레마가 있죠. 근데 그러나 어쨌든 대선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요. 예. 중도 소구력이 있고 서울 경쟁력이 있다는 건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그 후보가 서울에서 5% 졌거든요. 예. 서울에서 좁혀놔야 0.73%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서울의 지형이 옛날에 비해서 예.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대선 항보를 위한 이제 소위 말하는 개입을 예. 아마 이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예. 훨씬 폭을 넓혀갈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명태균 명태균이다. 씨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어느 왜냐하면- 정도까지 정도까지 친분이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도움을 분명히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아. 명태균 씨가 어쨌든 오세훈 시장 얘기는 일절 안 하는 걸 보면 예. 그 사과가 먹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의 고수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성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이 정치 뉴스를 안 본다고 합니다. 경제는 양극화되고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래 정당 현수막에는 야당 대표 구속,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국회 몸싸움은 안 보이지만 국감만 열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싸우는 정치 대신에 해결하는 정치, 혐오가 아닌 희망 주는 정치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강상구 시사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